비명계가 걸어가야 할 길, 전우들 시체 위에서라는 이낙연 전 대표의 표현도 풀어보겠습니다. 먼저 이 비명계 의원 중에서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 탈당을 시사해서 정치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김기현 대표, 이뇨한 혁신위원장의 언급이 심상치 않습니다. 들어보시죠. 우리 국민의힘은 나라의 발전적 미래를 고민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슈퍼 빅 텐트를 치겠습니다. 보수적 인사의 영입 못지않게 많은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각계각층의 인물들을 모시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. 비명계 이상민 의원을 초청하신 배경 따로 있을까요? 그분이 아주 오늘 처음 제가 뵀는데 그분도 역시 굉장히 생각이, 그리고 남북관계에 대해서 저하고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. 거의 똑같아요, 생각이. 또 우리 내일 대전에서 만나서 특히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대화를 좀 더 나누자. 아주 신선한 분입니다.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신 이상민 의원에 대해서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저와 생각이 같은 분이다, 신선한 분이다라고 표현하셨는데, 안용환 의원님, 지금 이뇨한 혁신위원장도 그렇고 여당 지도부에서 빅텐트 얘기가 나왔는데 그 이상민 의원을 겨냥한 거 아니냐, 빅텐트. 뭐 이상민 의원님을 포함해서 예. 큰 국민 전체로부터 마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 다 모시겠다. 사실 빅텐트 이야기는 옛날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당 시절 호남에 기반을 둔 왜소한 그 체급을 좀 넓히겠다는 차원에서 빅텐트를 많이 이야기했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이른바 진보 진영의 시민 사회단체를 끌어당기고 또 보수 인사들까지 끌어모으는, 그래서 선거를 계속 승리하는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전략이었군요. 그렇죠. 민주당 계열의 정당의 전략이었는데 사실 선거는 중도 싸움입니다. 누가 중도를 많이 끌어오느냐의 싸움이고, 그러기 위해서는 텐트를 크게 칠 수밖에 없는 거죠. 사실 중도 이야기를 하면은 많은 정당이 중도를 데려와야 된다, 모셔야 된다 이야기하면서도 실제 실행을 못하고 그냥 끌려다니는 게, 아까 우리 이상민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민주당, 개딸당, 이재명당 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. 많은 중도 이야기하지만 끌려다니는 겁니다, 양극단에서. 그런데 이제 이상민 의원님 같은 정말 소신 있고, 사실 이상민 의원님을 볼 때마다 골목 정치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.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모든 정치인들이 공천에 목매는 골목 정치인이 되어 있다. 자기의 소신과 자기의 철학을 위해서라면 과감히 당에 대해서 이야기 들 수 있고 지도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전국구 정치인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. 전국구 정치인. 그런데 이상민 의원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. 그래서 홀대받고 정말 많은 억압을 받으신 분 아닙니까? 그런데 이제 이번에 결심을 하신 분위기가 드는데, 제가 아까 이상민 의원님 말씀 중에, 제가 기자 출신입니다. 딱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. 반겨줄 곳에 마음을 두려고 한다. 반겨줄 곳에 마음을 두려고 한다. 반겨줄 곳. 아마 국민의당에서 반겨줄 겁니다, 아마. 저는 뭐 당원 아닙니다만 환영합니다. 민주당을 벗어난 데 대해서 환영을 하고요. 사실 지금의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이 말했던 그 민주의 민주당도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이 말했던 그 진보의 진보 정당도 아닙니다. 정말 개딸당, 극단주의자들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이재명 당이 돼버린 거죠. 그 당을 벗어난 거에 대해서는 제가, 벗어나려고 하신 데 대해서는 제가 정말 찬사를 드리고 환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. 서재현 전 부대변인, 예. 그래도 또 반론 제기하셔야죠. 네, 그 뭐 민주당 계속 공격하시는데 사실 국민의힘 당이 사실 뭐 용산의 대통령에 대해서 한마디도 비판 못 하셨지 않습니까? 저도 보수 대구에 있지만 보수 뭐 박정희 대통령도 아니고요. 뭐 김영삼 대통령의 국민의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보수 지지자도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.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지지한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.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 욕할 시간보다는 국민의힘 스스로도 왜 강서구청장 보고를 참패했고 왜 혁신위가 들어섰고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무도 알고 있는데 아무도 언급하는 이 문제 제기부터 하시고, 이상민 의원 또 뭐 저도 그렇습니다. 직장 개념도 평생 직장이 없듯이 당도 필요했을 때는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나 이상민 의원님한테 좀 그렇지만 사실 5선까지 하셨기 때문에 당내에 대한 감사함도 좀 있어 주시고, 저도 5년 동안 뭐 대구에서 활동했지만 저도 대구가 때로는 안 반겨주지만 당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상민 의원님이 국민의힘 가시더라도 당에 대한 감사함과 그리고 당원에 대해서도 좀 감사함도 좀 표현해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뭐 후배로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이상민 의원님. 서재현 위원장에 대해 공감을 하는데
국민의힘당 그나마 혁신이라도 열어서 뭔가 노력할 모습을 보이지만 민주당 그것도 없어요. 그게 안타까운 거죠. 이상민 의원님. 예, 우리 소유 위원장께서 하시는 말씀 뭐 지당한 말씀이고 당에 대우 감사하고 또 저와 뜻을 같지 않은 당원들에 대해서도 아주 굳건한 연대의식이나 공감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저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나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지금까지는 뭐 고마움도 있고 동지의식도 있지만 지금의 상황은 또 앞으로의 상황은 제가 있을 공간이 없다. 제 스스로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런 상황은 우리 서 위원장께서도 잘 아시잖아요. 당의 형편이나 그럴 바에는 뭐 여기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뭐 헐뜯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는 유쾌한 결별을 하는 것이 보다 더 지혜로운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예. 인요한 혁신위원장이랑 이야기를 나누셨잖아요. 인 혁신위원장은 북한 관련된 안보 관련된 많은 논의를 나눴는데 나와 생각이 똑같다. 신선한 분이다라고 찬사를 보내셨는데 어떤 말씀 나누셨습니까? 인 위원장께서 그 북한의 결핵 대치 사업을 오랫동안 또 해오셨고 네. 북한 아마 당국자나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신망을 얻고 계실 겁니다. 이거는 남북 교류 협력 또 나아가서 한반도 평화 안정을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고 이 인프라는 활용해야 되겠죠. 그래서 좀 북한과의 교류 협력 이런 소통에 좀 나서줄 것을 제가 요청드렸고 이 윤석열 정부가 과거의 노태우 정부가 그랬듯이 노태우 정부가 북방 외교를 통해서 소련, 중국과의 수교를 했지 않습니까? 대한민국의 오늘 그 경제 반석을 이루는데 튼튼한 반석 역할을 했습니다. 지금 윤석열 정부가 보수 정부라고 하지만 남북 관계를 돌파하는데 오히려 적극 나서서 남북 간의 그 동시 수교도 교차 승인도 하고 또 북한과 미국 사이에 수교를 하는데도 적극 좀 미국을 설득해서 북한과 미국이 수교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한반도에 이런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타개해 나가는 보다 진전된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도록 하는 데 있으면 훗날 큰 평가를 받을 것이다. 내가 말씀드렸더니 인 위원장도 동감을 하더라고요. 제가 인 위원장님이 그 다음에 조금 들으시면 하실 말씀 민감한 부분이라 그거는 나중에 인 위원장님 직접 모셔놓고 들으시고요. 예. 제가 전달하는 건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